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속에 지역대학 9곳이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가 수학계 농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만 늘고 있습니다. 영탁 상표를 놓고 가수 영탁과 예천 양조 간의 갈등 속에 영탁 막걸리를 취급하는 지역 영세 상인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120mm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잠깐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기 상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오늘 울진과 북동 산지 그리고 영덕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5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밤까지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오늘 30에서 80mm 이상, 시간당 50mm 이상으로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5에서 60mm 이상의 비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도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나기는 내리는 곳과 양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 18도, 울진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울진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정원 역시 대폭 줄이는 사실상 구조조정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 9곳이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존립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일반대 4곳이 빠졌습니다. 탈락한 곳은 김천대와 대신대, 동양대와 위덕대입니다. 경북과학대와 대구공업대, 성운대와 수성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5곳도 제외됐는데 이달 말 확정됩니다. 지난 5월에는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서라벌대와 영남외국어대가 이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 경북 일반대 15곳 중 6곳, 전문대 22곳 중 7곳 등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로 재정지원에서 탈락된 대학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금 평가보다 점수가 올랐거든요. 점수가 올랐는데 이게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좀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곳 역시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을 포함한 사실상의 정원 축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권역별로 30에서 50% 정도의 대학이 정원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며 응하지 않으면 추가 재정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유지 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정원 조정 등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속에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탁 막걸리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놓고 가수 영탁과 영탁 막걸리 생산업체 간의 2달째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입니다. 문제는 양측의 공방으로 인해 영탁 막걸리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동네 마트.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주류 냉장고에 영탁 막걸리를 채워 넣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영탁 막걸리 생산업체인 예천 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에서 상표 분쟁이 일며 호황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30박스 들어오던 게 한 일주일에 10박스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많이 주춤해져 있었어요. 다른 판매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판매점은 막걸리 선물 상자까지 마련했지만 쓸 일이 없게 됐습니다. 대구의 한 막걸리 대리점은
판매점들이 영탁 막걸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 생계벌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떤 마트에는 막걸리를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트도 있었고, 어떤 데는 막걸리 광고 포스터를 내려라, 항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상표 분쟁이 가수 영탁 팬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항의 전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막걸리 광고 재계약을 안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는 막걸리 대리점인데 본사에다 전화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이제 막걸리 팔지 마라. 예천양조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탁 막걸리의 인기로 직원 25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월 매출액은 6억 원대에서 한 달 만에 5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법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이 되어 있으니 저희들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게 매출이 갑자기 이게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도 또 인원 감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모로 우리가 경비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는.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이 서로 영탁 상표권을 출원하며 불거진 갈등은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150억 계약금 요구설에 이제는 소송으로까지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상표법의 선사용권에 따라 영탁 상표를 사용하는 게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수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잡지로 가장 급진적이고 또 비판적인 잡지로 평가받는 녹색평론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와 이상기후까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 잡지를 창간한 고 김종철 발행인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평론은 30년 전 대구 수성구 범호동 주택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번역, 기고는 물론 직접 저술까지 하며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91년도에 김종철 선생님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 제자들 도움 받아서 녹색평론을 처음 창간하신 공간입니다. 지역에서 얼마든지 좋은 잡지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지역에 있어야 더 좋은 관점에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출판을 할 수 있다. 선생은 인간이 개발을 내세우며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인간 생존이 정말로 가능할까?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이 불러온 생태 파괴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생의 사상과 정신은 녹색평론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한 200~300년 동안에 이 인류사 소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행사했던 그 버릇, 습관, 특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2013년 녹색평론 131호를 통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주장했고 녹색의 가치를 지지하는 녹색당 창당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녹색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가지고 녹색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세계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잡지는 올해 11월로 창간 30주년을 맞지만 선생은 지난해 6월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이 선생이 살아온 길을 회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1991년 녹색평론 창간하셨을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국 사회의 사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시대를 앞서가던 그의 사상과 행동은 그가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여름 수확철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품삯이 오른 데다 일부 인력중개업체는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구한 근로자들이 잠적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의 한 농가, 밭에 배추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 일꾼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이 농가는 당장 일손이 부족해 사설 인력중개업체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품삯을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입국길이 막혀 인건비가 2, 3만 원은 더 올랐고 인력중개업체도 중개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 없으면 농사 못 짓는 실정인데 지금 업체에서 너무 심하게 인건비도 올리고 이전에 뭐 8만 원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11만 원씩.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지난 6월 영양군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절 근로자 112명을 어렵게 들여왔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비면에 이 농가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명을 배정받았는데 7,000평의 고추밭을 수확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7, 8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명뿐이 없어서 고추가 빨갛게 익어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농가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제때 수확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농가를 빠져나가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무단 이탈자는 10일 기준으로 모두 10명. 안 그래도 사람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갑자기 이탈자가 생긴 농가는 타격이 큽니다. 표현도 없이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뭐 밤에 새벽 일찍 무단 이탈해버리는 바람에 좀 마음도 급하고 좀 허탈한 마음도 생기고. 무단 이탈자들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 법무부에 내년 사업에서 한 농가당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축소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탈자에 돼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112명과 내국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최대한 도움을 빌려서 농가 일손 부족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반기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은 모두 취소된 데다 사설 인력업체가 요구하는 품삯은 고공행진. 불안정한 인력 수급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둘 수도 없는 농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가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458억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해왔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이번에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들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별지원금 458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 시민 1인당 10만 원씩 270억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97억 원, 경주페이 발행에 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합금지 피해업종과 특별피해업종 932개 업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 2만여 곳에 대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시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힘들게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효불급한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의 삭감 등 뼈를 깎는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하였고 힘겹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며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여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경주시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과 관련한 결정이 주민들의 요구가 대폭 수용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잘 나와줘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경주시의 유례없는 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라도 진도 지역에 지난달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재해 예방 사업이 완료된 하천도 수재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하천 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수재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완공된 진도군 의신천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180억 원을 투입해 의신천 중간 구간 2.7km에 둑을 높이고 다리를 새로 놓고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진도 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일부 호암 블럭은 무너지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리와 둑에 접한 도로는 시멘트가 엉성하게 포장돼 균열이 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계 당시 주민공청회를 한 번만 열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 취입보는 둑보다 낮고 하류 구간 0.9km는 공사에서 누락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욱이 정작 해야 할 공사를 하지 않은 채 2억여 원을 들여 둑 주변에 경관용 배롱나무 880여 그루를 심었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답습이라는 상습 재해 지역으로 3년 이상을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정말 정근대적인 공무원들이 좀 사고 전환을 계란을 좀 깨는 자세로 좀. 전라남도는 의신천 사업이 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돼 하류 구간의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 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꼼꼼한 공사보다는 경관 조성에 수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의 부함한 독거노은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원도 양양 지역의 오색약수가 마른 지 2달이 됐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급한 대로 인근에서 제2약수터를 복원하는 한편 제1약수터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강원영동의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색약수터. 태풍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 수량이 부쩍 늘었지만 안반에 있는 오색약수는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6월 말 바닥을 드러낸 뒤 주민들의 요구대로 탄산온천의 취수량을 57톤에서 40톤까지 줄였지만 효과는 아직입니다. 모니터링 실시 이후에도 변동 없이 약수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2달 가까이 지나면서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길을 찾아 대체공을 뚫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유력한 것은 인근의 제2약수터를 복원하는 겁니다. 오색약수에서 주전골 방면으로 걸어서 15분가량 올라가면 성국사를 지나 천불동 계곡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복주암이 나타나는데 그 아래가 제2약수터입니다. 현재는 태풍 등 수해로 떠밀려온 흙과 돌무더기에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수해를 입기 전에는 약수가 정상적으로 나왔던 곳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수해서 충분한 양만 나올 것 같으면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죠. 사실 오색약수를 맛보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안 나오니까 와서 실망하고. 양양군은 천연기념물인 제1약수는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탄산온천의 취수를 멈추고 수량의 변화를 지켜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약수터는 복원을 위한 공사계획을 제출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고 공원 인허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문화재 구역이고 공원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부분은 그 문화재청의 그 현상 변경 허가를 저번 주에 받았고요. 그 공원 부분은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약수터를 복원해서. 양양군은 오색약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질연구원 등에 의뢰해 오색약수 수자원 현황과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 11월 18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등은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재수생 등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부 영역에 선택 과목이 도입돼 이 선택 과목 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이달 말까지 2주간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역 상황을 특별 점검합니다. 유흥시설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요양병원과 시설, 또 외국인 사업장과 대형 마트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집단 감염이 잦은 외국인 사업장은 특별 점검반을 꾸려서 기숙사와 근무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 이동량이 많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은 QR코드 출입 등록 이행 실태와 휴게실 등 직원 이용 시설을 점검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비접종 면회만 허용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경북 지역의 수출은 8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이 3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무선 전화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품목이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경북의 총 수출액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수출이 19.6% 늘었고 2위인 미국 수출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인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 하층의 고온 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북동 산지를 비롯해서 울진과 영덕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어제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5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밤까지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시간당 50mm 이상으로 세차게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살펴보시면 5에서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와 밤 사이에 동풍과 함께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에 대해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 18도, 울진 2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울진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만큼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청도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문경의 기온 18도, 구미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문경 27도, 구미 2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8도, 의성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